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의 낮 최고 기온 20도 아래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밤 늦게부터는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으로는 동풍이 불면서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겠는데요.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모레까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45km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밤 늦게부터 비가 시작돼서요. 토요일에는 전 지역의 온종일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18도, 영덕이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사회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포항시는 포항형 거리 두기로 지역 내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 각급 학교 등교에 대비해서도 서면 훈련을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뿐인 학교 출입구. 학생들은 우선 열 감지기를 통과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교실에도 소독제와 체온계가 비치돼 수시로 소독하고 수업 중 하교 전 2차례 체온을 잽니다. 급식소는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식탁은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아야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2주째인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1주 단위로 등교가 확대되면서 각급 학교는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에 발열 체크를 하고 또한 교실에서 또 한 번 발열 체크를 하고 또한 하교 시에 또 발열 체크를 하면서 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서 포항시도 지원에 나섭니다. 제철고와 경북과학고, 한동 글로벌 학교 등 타 지역 학생이 많은 6개 학교를 모니터링하고 학교마다 1명씩 전담 공무원 187명을 배치합니다. 학생들의 특징, 무증상 환자가 있을 수 있는 점, 또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점, 또 밀집해서 이렇게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점, 이런 취약한 점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안정이 다시 깨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7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아프면 곧바로 선별진료소 가기와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30초 손 씻기, 사람끼리 2팔 간격 유지 등이 그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강요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방역 컨설팅단을 발대하고 200명으로 일자리 생활 방역단도 꾸려 매주 수요일 일제 방역 등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총선에 이어 5월 초 황금 연휴 그리고 다음 주 학교 등교 후에도 지금처럼 별일이 없으면 6월에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포항 페스타를 준비하는 등 재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경주 박물관과 동궁원 등 경주 지역 관광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고 개인 정보를 남기도록 하는 등 관람 위생은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의 핵심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 국립경주박물관. 코로나19로 지난 2월 20일부터 임시 휴관을 했으나 71일 만에 다시 문을 열고 관람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경주의 문화유산이고 자랑이자 상징인 이제 박물관이 이제 그동안 휴관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박물관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람 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한 뒤 개인 정보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를 한 뒤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사전 관람 예약제를 통해 관람 인원을 1시간당 최대 300명, 전시관별로 1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관람은 하되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썼고 앞으로 추이를 보고 관람객 인원을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다양한 식물 500여 종의 12,000번이 자라고 있는 경주 동궁원 식물원도 다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휴원을 한 지 72일 만입니다. 이곳 역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등을 거쳐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와서 보니까 어른들이 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과 해안가 인기 관광지인 간포 주상절리 전망대도 관람이 재개됐습니다.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엑스포안 솔고 미술관도 빗장을 푸는 등 경주 지역 관광지들이 조심조심 다시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대구시는 아직은 이른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안 쓰면 다음 주부터 벌금까지 매기는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의 대표 상권 동성로입니다. 가벼워진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면서 도심은 예전의 활기를 점차 되찾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1번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사흘 뒤인 지난 2월 중순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친구들 조금씩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전보단 밖에 나갈 수 있는데 근데 더워가지고 마스크 끼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사흘 연속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고3 등교가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버스를 타는 등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강제성을 통해 긴장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공연장과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생활복지시설도 앞으로 2주 더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차례대로 초중고 등교 수업을 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일정을 더 늦추는 방안을 대구시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산불 소식을 듣고도 만찬 일정을 강행해 비판이 쏟아졌던 이철우 도지사가 어제 도의회에서 유감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다만 만찬이 도정 현안을 다루는 공식 일정이었고 산불 진화는 산림청장이 도맡았다며 책임론을 비켜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이 도의회 곳곳에 내걸린 채 시작된 도정 질문. 아직 지사님 어떠한 사과도 없으셨습니다.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에 산불이 한 100건 납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현장에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산불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이철우 지사는 도정 현안을 당선인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공교롭게 산불과 겹쳤을 뿐인데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산불 둘째 날 헬기와 진화 인력을 조기에 철수시켜 재발화를 자초했다는 책임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역시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산불이 주부를 잡았다 판단하는 건 산림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도 또 12시에 브리핑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어제처럼 되면 안 된다.
이 지사는 거듭 억울한 뜻을 내비치며 유감 표명 이상의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상적인 사과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면은 제가 행위를 자체를 알면서 잘못했다. 산불 만찬 보도를 겨냥해 악의적이라고 표현한 경상북도의 반박 자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온도청 직원들이 지사의 체면을 살리는 데 매달리는 이런 식의 도정 행태,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안동 산불은 800헥타르의 산림을 태워 국내 산불 중 4번째 대형 산불로 기록됐고 복구에만 32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에서도 오늘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등교 수업이 먼저 시작됩니다. 도교육청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현장의 의견에 따라 초중학교 역시 고3과 함께 등교 수업이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경북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233곳과 중학교 104곳은 신청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전 학년이 일괄적으로 등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 이미지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제 다시 경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우선 앞으로 2주 동안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소개하고 싶거나 숨겨진 경북의 명소를 이제 다시 경북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사진이나 영상으로 올리면 100명을 추첨해 오는 22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10,000원권을 지급합니다.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확충 여부에 대해 지역 실행기구가 사전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전 설명회는 요식 절차이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 추가 증설을 승인한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양북과 간포, 시내 지역에서 맥스터 증설과 추진 과정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선 맥스터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결국은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결정이 중간 처분 시설까지를 사실은 암묵적으로 내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월성원전 2, 3, 4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화장실 없이 장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맥스터가 되든 뭐가 되든 빨리 좀 정설해서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시민 참여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의견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합니다. 처음에는 한 3,000명, 가면서 과정은 500명, 나중에 최종 수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150명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토론 수기 시간을 충분히 거친 후에 환경단체는 이번 사전 설명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에 이어 정부가 서둘러 맥스터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요식행위라며 주민 투표를 통한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주에는 근본적으로 고준위 폐기물 추가 시설이 건설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주민 투표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시작됐지만 사전 설명회부터 의제 선정과 절차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지역 내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근대 산업유산인 쌍용양회 문경 공장에 500평에 이르는 대규모 실내 촬영 스튜디오가 내년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도시재생의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경시는 기존 야외 세트장과 함께 전천후 영상도시로 부상하게 돼 도시재생과 관광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1988년 폐쇄된 독일 산업혁명의 유산인 졸포라인 탄광지대는 2001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등으로 리모델링돼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2년 전 가동이 중단된 쌍용양회 문경공장 역시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역사적 의미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아 재활용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쌍용양회 문경공장이 마침내 문화관광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문경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 스튜디오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원되는 15억 원과 도비와 시비 등 모두 35억 원을 투자해 2,30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촬영 스튜디오를 내년까지 조성합니다. 높이 15m 500평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와 미술실, 대기실, 분장실 등 200평 규모의 부대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경 세조와 가운 오픈 세트장 등 전국 최대의 사극 세트장이 있는 문경에는 지난해도 19편의 영화가 문경에서 촬영됐지만 비가 오면 일정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연중 촬영이 가능한 실내 스튜디오가 건립되면 국내외의 대표적인 로케이션 촬영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에 스튜디오를 구축하게 되면 사극에서 현대물까지 명실상부 사계절 종합 촬영 도시로 거듭나 영화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 테마파크인 문경 에코랄레의 기존 세트장, 쌍용양회 공장의 실내 스튜디오까지 전천후 촬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문경시는 문화와 도시 재생의 상생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계획관리 지역의 건축물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농림지역 내에 제한됐던 종교 집회시설과 격리병원, 도축장, 국방군사시설 등의 건축이 허용됩니다. 또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건축 제한도 완화해 종교 집회장과 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고 녹지 지역 내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도 가능합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오는 10일 스틸야드에서 지난 2015년 강등된 이후 5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올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포항은 콜롬비아 출신 측면 공격수 팔라시오스와 호주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브랜든 오닐을 영입하는 등 새 얼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갑작스레 지휘봉을 잡았던 김기동 감독이 동계 훈련을 통해 제대로 된 자신만의 팀을 이번 시즌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개막 이후 당분간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으로는 동풍이 불면서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겠는데요.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모레까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45km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밤 늦게부터 비가 시작돼서요. 토요일에는 전 지역에 온종일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18도, 영덕이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